예, 여러분 안녕.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서부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진짜, 내일처럼 마음이 아픈, 100% 공감하는, 그 구독자 상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스토리인데, 이런 거예요. 그 선생님은 현재 나이가 이제 29살이시고, 여자들은 그 23살 봄에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뭐 특별한 그런 게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렇게 졸업을 하시고 졸업한 이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티칭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9이지만 그래도 6년 동안의 그 노하우가 쌓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초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티칭이 적성에도 맞으시고 해가지고 교습소를 차리셨어요. 이제 교습소를 차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습소를 차렸는데 엄마들이 이제 상담을 오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너무 젊고 예뻐서 예뻐요. 너무 젊으시네요. 뭐 나이가 몇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들은 또 그런 걸 잘 물어보잖아. 결혼했냐, 뭐 나이가 몇이냐,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냥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혼을 하셨나요? 이랬을 때, 결혼은 안 했는데,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제 상담을 이제 하고, 정말, 축하드려요. 뭐 이러면서 상담을 하고, 이제는 가셨다는 거죠. 이제 등록 뭐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상담만 하고 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소문이 도는 걸 알았냐면, 이 선생님이 곧 결혼을 하신다. 라는 소문이 그 동네에 이제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또 상담을 하는데 그 엄마가 그러셨다는 거야. 그 선생님 보고, 선생님, 그런데 혹시 임신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좀 마르고 이제 날씬하고 이제 그런 상태였고, 뭐 배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내가 아니요? 그러면서 제가 뭐 임신한 것처럼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뜻밖의 말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선생님은 날씬하고 전혀 임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은데, 어떤 엄마가 선생님이 곧 결혼하실 거고 임신을 하셨대요. 뭐 이런 식으로 임신을 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동네 소문이 이제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정말 이거는 진짜 공부방 뭐 교습소 처음 차려서 이제 하는데, 어쩐지 오는 그 엄마들마다 상담은 하고 가는데 등록은 안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어요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제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선생님은 곧 결혼할 거다 이렇게 되고, 곧 결혼할 거니까 곧 그 뭐야 몇 달 안 가서 뭐 이거를 티칭을 안 하실지도 모른다. 뭐 이런 소문이 돌더니 나중에는 임신을 했다. 이 여자 선생님이. 와,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심정을 제가 100% 이해해요. 100%. 얼마나 마음이, 진짜, 얼마나 진짜 마음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소문이, 자기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죠. 마음이 아프다 못해 이거는 어떻게 묘사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이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그런 소문에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선생님이 꺾이진 않는다. 제가 장담하는데 선생님이 좀 괴로울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학원이 망하진 않아요. 예. 다시 몇 달만 참으면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모르겠어요. 몇 달? 아니, 한 달만 지나도 괜찮아질지도 몰라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엄마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칭찬하고 길을 북돋아주고 이러면 그 복이, 그분도 본인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고, 남을 헐뜯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입술의 열매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만약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즉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행동이 없이 그렇게 그냥 남에 대한 말질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결국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은 그냥 제 갈 길 가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하늘 아래 모든 인생들에게 고난의 비중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누구는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행, 고난이고, 누구는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 기쁨이겠습니까? 다 고난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도 나름대로 고난에 그런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것도 아닌 수다 같은 것으로 그걸 터는 건데, 그러면 좀 좋은 말을 하면서 털어야 되는데, 이게 좋은 말을 하면서 터는 것보다, 입을 터는 것보다, 나쁜 말, 소문, 이런 걸 말하면서 입을 터는 게, 사람의 본성은, 좀 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털다가,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다른 먹잇감을 찾아요. 다른 소재를 계속 1년 내내 그걸 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속에 나 혼자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한,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서 산다면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은 안 당했지만 너무너무 외로워서 그것도 고난이겠죠. 아무튼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도 들어줄 귀가 한 명의 들어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그 고난을 견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고난을 들어줄 선생님의 남자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벌써 제가 100% 아니 1000% 선생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해 드렸잖아요. 그럼 벌써 2명이잖아.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또 엄마한테 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마한테도 말하면 아이고 우리 새끼 이러면서 엄마가 엄청나게 또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기운을 북돋아 주시려고 또 여러 가지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은 3명이나 있네. 3명이나. 그러면요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존버하세요. 존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이게 이 존버라는 말을 누가 썼었냐면,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이면서 저도 그분을 좋아해서 유튜브 구독을 하는 학원 강사 TV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댓글을 제 거에다 다셨는데, 존버가 답이죠.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존버가 무슨 뜻이지? 진짜 그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뜻이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존나 버티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존버구나. 야, 영어로 하면 hang in there네. hang in there, hang in there, 아니면 hold it tight, 아니면 stick to it, 그거네. 엄청나게 마음적으로 두드려 맞아도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도 버티면서 묵묵히 서 있으면서 제 갈 길 가면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이내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제 소문만 이렇게 소문에 대해서 입을 털기는 너무 보링해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가십거리를 찾아서 또 그 다음에 또 먹잇감을 또 찾아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조금만 이제 참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선생님에게 100% 깊이 공감을 하냐면요. 저도 요즘에 엄청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저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말을 막 하고 아이들을 말을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엄청 무섭고 이런 소문이 요즘에 진짜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이제 연예인이 되어 가는구나. 원래 사람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막 씹고 뜯고 즐기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험담하고 그래가지고 와, 내가 이제 연예인이 되어 가는 건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무섭고 막말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태까지 여학생은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여학생들한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섭고 막말한다, 소리 지른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지 결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런 나쁜 말을 옮기고 다니는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저에게 컴플렉스를 느끼는 분들이고, 그리고 뭐랄까 원인은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을 그렇게 놓고 말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또 긴 말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짧게 말을 하겠어요. 이건 진짜 아주 단편적인 건데, 그러니까는 남자애들이 개싸움을 벌여. 개싸움을. 청소년 남자애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완전히 이게 학원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걸 내가 보고 있어야 되냐고. 당연히 내가 난리를 치고 뜯어 말리는 과정에 있어서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그러는 거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 만약에 그걸 그냥 방치하면 이거는 역차별이지, 역차별. 그리고 학원은 개 아수라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학원 바닥이 땅바닥도 아닌데 보란 듯이 거기다 침을 뱉는 그런 학생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남은 물을 버리는 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통을 열기가 싫어서 눈치를 싹싹 보다가 그냥 그 교실 바닥에 쏟아요. 예. 그런 남학생들을 보고 그냥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수업 중에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인터넷 소설을 눈이 빠지라고 읽어. 등에서 등짝을 맞아야만 그제서야 스탑을 하는 이런 학생을 어떻게 제가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의 욕심이 너무 커. 근데 애는 그걸 절대 받쳐주지를 않아. 엄마는 자기 자신이 인싸라고 생각해. 그런데 아이는 그게 안 받쳐줘. 아이는 정말 뭐랄까 공부머리가 아니야. 그런데 이걸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레벨이 올려지지를 못할 때, 그럼 제가 그 레벨이 올라가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학생을 레벨을 올려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학생은 레벨이 올라가면 그거는 그때서부터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바보처럼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레벨을 계속 나는 그 아이를 올려줘야만 할까요?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완전히 그 적은 내용을 말을 한 거고, 뭐랄까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을 뭐랄까
어머니들께서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구독자가 3,000명도 안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보링한 뭐 이런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오로지 학원 강사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좀 우리들만의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알았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퇴촌에 있는 모든 아줌마들이 내 클킴 TV를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리고 클킴 TV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난 진짜 이게 댓글들 보면 다 전국 방방곡곡에 다 흩어진 나의 구독자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도 퇴촌에서는 내 이거를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만하면 다 제 클킴 TV를 시청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구독을 안 해도 시청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그런 말을 하고 싶고, 이게 진짜 무슨 토셀, 뭐 하이 주니어 만점자가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토셀 하이 주니어 만점자가 뭐 나왔다, 아니면 전국 해법 영어 스피치 컨테스트 전국에서 2211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대치동이건 서초동이건 뭐 다 이제 출전을 한 거잖아요. 이제 해법 영어라는 브랜치 안에서는 다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대상이 나왔어. 거기서 대상이 나왔다고요. 예. 서초동, 뭐 서울, 인천, 부산, 뭐 하남시 다 통틀어서 아무튼 그 남한 전체 그리고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스피치 컨테스트에 나갔는데 퇴촌에서 대상이 나온 거야. 퇴촌 해법 영어에서. 그럼 이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저는 플랜카드나 이런 건 안 붙였어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관심도 없어. 왜냐하면 그들의 자식의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뭐 그렇게 하건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뭐? 퇴촌 해법 영어 선생이 무섭다, 말을 막 한다, 소리를 지른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좋은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끼리 말을 하는데 그게 점점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즘에 너무 괴롭고, 뭐랄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뭐 퇴촌에 사는 어머니들이 많이 듣는다고 하시니 한마디만 할게요. 그 퇴촌 해법 영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제발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예,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만약에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진짜 뭐냐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 좀 뭐 홍보를 하자면, 저희 학원 다니는 모든 애들은, 모든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애들은 그 진짜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 봄에 기초학력평가라고 뭐 초등학교에서도 보고 이제 중학교에서도 보고 이랬거든요. 다 만점 나왔습니다. 예. 근데 기초학력평가니까 정말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 애들은 다 만점 뭐 나오죠. 예. 뭐 좀 교육열이 센 곳에서는 다 만점 나오는데, 그래도 교육열이 좀 이곳이 센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만점을 받았다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니 이 선생님을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제 말이 또 길게 나왔네요. 너무나 죄송하고, 선생님 우리 모두 버텨보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래서 괴로울 수는 있어도 결코 꺾이지는 않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힘내세요. 예, 이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